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문의 경우에는 딱 떨어지는 값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데 스위치문 안에 가로하고 조건이 들어오는데 조건의 경우에는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int하고 broad type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broad type이라는 조건을 스위치문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조건의 경우에는 변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브레이크문이에요. 만약에 조건의 값이 C1이라고 해서 문장 1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문이 없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문장 2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if문의 else에 해당하는 문장은요, default입니다. 저희가 else 다음에는 가로를 넣지 않는다고 했죠. else는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default의 경우에도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실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에는 딱 떨어지는 값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스위치문 살펴볼게요. if문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변수의 값이 C1과 같아요. 그러면 참이면 문장을 수행하고요.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스위치 문을 종료합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은 문장 2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돼요. 조건이 C1이 아니에요. 그러면 C2를 수행하겠죠. 조건이 C2이면 문장 2를 수행하고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스위치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스위치문은 종료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거짓이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케이스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else에 해당하는 디폴트문은 맨 마지막에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디폴트라고 해서 이 문장을 수행하고 스위치문은 종료하게 됩니다. 자, 스위치문 예제입니다. 넘버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스캔F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하나 입력받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0이면 그래서 저희가 조건에는 넘버를 입력받습니다. 스위치문 안에는 넘버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조건이 0이면 printf문 없음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문을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문은 무조건 종료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문이 없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프린트문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정수 값으로 1을 하나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0으로 가요. 케이스 0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케이스 1로 갑니다. 케이스 1 일치하죠. 그러면 printf문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문 하나라는 걸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문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문, 조건문은 종료가 됩니다. 자,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스위치문을 종료합니다. 브레이크문을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넘버라는 변수에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참이면 없음이라고 출력하고 브레이크문을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문은 종료가 됩니다. 일로 와요. 그런데 만약에 브레이크문이 없으면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브레이크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빈이가 말하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스위치문은 종료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케이스 1, 케이스 2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넘버에 1이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케이스 0은 거짓이죠. 케이스 1로 갑니다. 케이스 1 참입니다. 그러면 프린트문 하나를 수행을 하고요. 브레이크문을 만났기 때문에 해당 스위치문은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가 생략되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버에 1이라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케이스 0 거짓이죠. 그러면 케이스 1로 갑니다. 참이죠. 그러면 프린트 F문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프린트 F문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프린트 F문 2이라는 걸 출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라는 문장만 출력이 돼야 되는데 둘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2와 3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개의 경우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스 2하고 콜론하고 아무런 프린트 문장을 넣지 않고 브레이크 문도 넣지 않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넘버 값에 2가 와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요.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프린트 F문을 수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 문은 종료를 합니다. 어떤 케이스 문과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 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문의 경우에는 if 문의 else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5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5의 경우에는 어떠한 케이스 문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요. 마찬가지로 또 밑으로 내려가고요.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이 두 문장을 수행하고 스위치 문은 종료를 합니다. 자, 주의할 점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트형으로 넘버를 선언을 했어요. 그럼 넘버에는 1, 2, 3 이렇게 정수형의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형이 들어왔어요. 이 경우 사용 가능할까요?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요,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이 모든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스위치문 안에 변수가 왔죠. 값이 와야 돼요.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와야 되는데 변수를 넣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수식 넣을 수 없습니다. 실수도 안 돼요. 더구나 문자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의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스위치문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칙 연산처럼 정확하게 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스위치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문과 if else문을 비교를 했는데요. 자, else에 해당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모든 경우가 해당하지 않을 때 else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하죠. 마찬가지로 스위치문도 모든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디폴트 문 안에 있는 문장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실습 주제 3번입니다. 이번 주 실습 과제는 주제 3번까지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요, 스위치문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실습 과제 주제 2번과 다 동일한데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